안녕하세요. 백인대장의 서창호입니다. 제가 오늘 고2 10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맡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일단은 지난 9월 모의고사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지만은 30번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혹시나 스스로 아직 풀어보지 못했거나 틀린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고쳐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4점짜리 문제들만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점짜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14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수열한 문제인데, 자, SN이 주어져 있고 AN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구할 때는 SN에다가 SM-를 빼줬을 때가 AN이다. 이렇게 일단 했던 거 기억이 나죠? 자, 기억이 날 텐데 이때 우리가 중요했던 거 뭐다? n은 2 이상이다. 요거 꼭 해줘야 돼요. 해주시고, 자, 이때 A1이라고 한 놈은 누구랑 똑같다? S1이랑 똑같다. 여기까지 원래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자, 같이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수원 공부할 때 어떻게 썼냐면은 S0가 0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봤죠. S0가 0이었으면은 첫째 항부터 만족이라 굳이 구할 필요가 없고, S0가 0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나눠 써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SN이 지금 n분의 1인데 이게 절대로 빵이 될 수 없어요. S0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 한다?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거 A1은 따로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 자, A1이 S1이랑 똑같고 그게 뭐다? 1이다. 이렇게 하나 해줘요. 자, 해주면은 너는 그냥 1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N을 구할 건데, 자, AN은 SN에다가 SM-를 뺀 놈이야. 그러면은 SN 자리에 너를 대입해 줍시다. 그러면은 n분의 1 마이너스 n-1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n n-1분의 마이너스 1이다 까지 들어갑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AN인데 이때 n은 몇 이상? 2 이상까지 해주면 돼. 괜찮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여기 집어넣어서 마무리 계산해 줄 건데, 자,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 K-1 곱하기 AK, K로 바꿔서 이제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분의 1까지 들어가. 그러면은 요렇게 K 빼기 1 사라지고 K 빼기 1 사라지니까 시그마 K는 1부터가 아니고 2부터 7까지 마이너스 K다.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 K를 계산할 건데, 자, 얘는 마이너스, 자, 우리가 시그마 공식 쓸 때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부터로 바꿔주시고 7까지 K에다가 1을 집어넣은 첫째 항을 다시 빼주면 돼요. 자, 이때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8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 놈을 계산해주면은 없어지시고 마이너스 이거 28에다가 1 빼니까 마이너스 27이죠. 그지? 근데 이때 우리가 얘가 마이너스 27인 거 알게 된 거니까 요거 두 개를 뭐 하자? 더해주자.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6이 돼서 마이너스 26이 답입니다. 괜찮죠? 15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의 n제곱근에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 있죠. 실근의 개수. 이때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첫 번째, 얘는 부호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고 언제 0인지 이게 중요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n 있죠. n이라고 한 놈은 홀짝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0일 때랑 홀수 짝수일 때 이 실근의 개수가 달랐던 거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이때 이 실근의 개수는 얘가 플러스고 짝수일 때가 2고, 그 다음에 얘가 0이고 짝수일 때랑 이게 홀수일 때는 다 1이고, 얘가 마이너스고 짝수면은 0.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 2랑 1이랑 0만 나올 텐데, 자 봅시다.
얘 F2N이랑 FN이랑 F2N이랑 더했을 때 1이 되려면은 1 더하기 0이거나 0 더하기 1일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고 짝수가 되는 거는 어차피 안 되니까 지우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여기 n-12의 n 제곱근이죠. 그럼 n-12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중요하고 얘는 홀짝이 중요해요. 자, 이때 n-12의 값을 잠깐 체크를 해볼 건데 n이 2 이상일 때 푸는 거니까 n이 2부터 몇 가지? 11까지 n-12는 뭐다? 음수죠. 얘는 음수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요 놈에서 n이 홀수가 되고 n이 짝수가 될 때가 있을 건데 n이 홀수가 되면은 요 fn은 1이고 이때 fn은 0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n이 12일 때는 요 값 자체가 그냥 0이죠. 얘는 0이에요. 근데 n이 지금 짝수인 상태니까 f12를 물어보는 거구나. f12는 얘가 0이면서 짝수니까 몇이다? 1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게 1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싹 다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자, 그럼 이제 플러스인 상태에서 n이 홀수일 때는 fn은 언제나 1이죠. 이건 언제나 1.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fn은 2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알고 요 숫자들을 잠깐 나열을 한번 해볼 텐데, 자, 봅시다. 이때 n이랑 2n인데 2n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짝수예요. 이건 무조건 짝수예요. 2n은 무조건 짝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금방 안 구해도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n이 13보다 커지는 순간 n이 짝수일 때 fn은 2예요. 그러면은 얘가 2가 될 텐데 이게 2가 될 때는 절대로 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다? 2n이라고 하는 값이 13보다 커질 때부터는 안 따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뭐라고? 2n이라고 하는 놈이 13보다 클 때는 뭐 해도 된다? 안 따져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2n이라고 하는 놈이 13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따지면 되는데 이거 어차피 자연수니까 n이라고 하는 놈은 어디서부터 따지면 된다? 2부터 6까지만 따지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니까 이제 2부터 6까지 우리가 한번 써보면은 n이 2, 3, 4, 5, 6이 있을 거고 2n이라고 하는 게 4, 6, 8, 10, 12가 될 거예요. 되겠죠? 이제 여기 상태에서 이제 내가 f를 구할 건데 요 놈을 잠깐 보면은 이게 다 짝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짝수인데, 자, 아까 여기서 우리가 n이 2랑 11 사이일 때 짝수일 때 fn은 0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놈부터 요 놈까지는 싹 다 몇이다?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일 때 있죠. 12일 때는 따로 구해놨었는데 f12가 몇이었다? 1이었어요. 이때 얘는 1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제 위에만 잘 따져주면 되는데, 자, 첫 번째 fn이 얘가 짝수가 되면은 0이니까 이거를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0 더하기 0이 돼서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홀수를 가지고 와야 1 더하기 0은 1이라서 괜찮고 얘도 1 더하기 0은 1이라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따질 건데 얘 6이라고 한 놈은 여기에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때 f6은 0이에요. 그럼 얘는 0입니다. 근데 이거는 0이어도 괜찮은 게 밑에 값이 1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뭐다? 1이 되니까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네.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애는 3, 5, 6 3개라서 3개를 더해 주시면은 14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6번은 요 극한을 계산할 건데, 자,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요 극한 값이 0으로 수렴을 한다고 쳐봐요. 자, 이때 fx가 x-a를 n개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 분모가 x 빼기 a를 n개 가지고 있는데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싶으면은
분자가 x 빼기 a를 n개보다 무조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약분돼서 0으로 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면은 gx라고 하는 놈은 x 빼기 a를 n개보다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더 가지고 있어야 저놈이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f1이 지금 0이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은 fx가 x 빼기 1을 무조건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 요 뒤에 인수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gx도 이차함수라고 줬는데 그럼 gx는 뭐 x제곱 플러스 뭐 블라블라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 문제를 한번 식을 써볼 텐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제곱 분의 f x 더하기 3 곱하기 gx. 자, 얘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얘가 우리가 수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의 개수보다 분자가 무조건 한 개 이상 더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k가 만약에 1이라고 하잖아요. k가 1이라고 하면은 fx는 x 빼기 1의 제곱이 돼요. 그럼 얘는 x 빼기 1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싶으면은 분자가 x 빼기 1을 적어도 5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5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2차고 얘도 2차야. 그럼 곱하면은 많아봤자 4차밖에 안 돼서 그 경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다? k는 1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이제 우리가 다시 써볼 건데,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얘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은 x-1의 제곱 x-k의 제곱 분의, 자, x 더하기 3을 여기 대입해 줍시다. 그럼 x 더하기 3을 여기 대입을 해주면은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마이너스 k 곱하기 gx예요. gx. 요렇게. 자, 얘인데 얘가 지금 뭐다? 얘가 지금 0으로 수렴해야 돼요. 얘가 지금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이게 지금 0인자의 개수가 2개인데 그러면은 0으로 수렴하고 싶으면은 분자가 x 빼기 1을 적어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3개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x 플러스 2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이놈들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x 빼기 1의 세제곱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x 더하기 3 마이너스 k가 x 마이너스 1이니 3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k는 4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요. 그죠? 자, k가 4인 거 알고 그럼 gx죠. gx라고 하는 놈은 x 빼기 1의 제곱을 무조건 뭐 한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1의 제곱이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f5 더하기 g5인데 따라서 fx가 x-1 곱하기 x-4곱 gx는 x-1의 제곱인데 f5가 4 곱하기 1이니까 4 g5는 16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뭐야? 두 개 더해주면은 2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답입니다. 17번입니다. 17번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등차수열 문제인데, 자, 이때 첫째 항이 지금 자연수라고 줬어요. 첫째 항이 일단 자연수라고 줬고, 맞죠? 자,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첫째 항이 자연수,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줬으니 이때 AN이라고 하는 놈의 모든 항 있죠. 얘항은 싹 다 뭐다? 싹 다 정수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알고 시작을 해봅시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때 A4 곱하기 A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줬어요. 자, 그러면은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수열이니까 우리가 AN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보면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A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위에 존재할 거고 A4랑 A5가 어디에? A4, A5가 부호가 바뀌는 이 경계 주변에 위치하겠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4랑 A5가
딱 두 칸 차이 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놈의 값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A4는 0 이상이고 A5는 0 이하여야 되니까 첫 번째 가능한 케이스가 너가 2, 너가 0. 두 번째는 너가 1, 너가 마이너스 1. 세 번째는 너가 0, 너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를 아는 상태에서 A1을 구하고 세 가지 케이스 그냥 나눠서 쭉 나열해봐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항을 좀 예쁘게 먼저 판단을 하고 싶어서 A1을 먼저 써보면 자, 얘에서 세 칸 가는 거죠? 그럼 2일 때는 A1은 8, 너는 7, 너는 6. 자, 따라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고 두 번째 케이스가 될 거고 세 번째 케이스가 될 거다. 이렇게 나누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요 식을 한번 바라볼까요, 얘들아? 자, 이때 절대값 F1-FK의 값이 4배의 절대값 AK랑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A1이라고 하는 놈이 제일 큰 값이에요. 그럼 AK라고 하는 놈이 양수일지라도 얘보다는 작으니까 양수로 나와요. 그럼 얘도 양수로 나오니까 둘 다 양수로 꺼내서 푸는 게 첫 번째 케이스일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AK는 A5보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A5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음수일 수 있으니 음수면은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양수에서 음수 빼봤자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AK라고 하는 놈이 뭐일 때? 양수일 때랑 두 번째 AK가 뭐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물론 뭐 등호는 아무 때나 붙여도 괜찮아요. 여기 등호를 붙여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A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대로 나와요. A1에서 AK를 빼줄 거고 이게 누구랑 똑같다? 4배의 AK랑 똑같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A1이라고 하는 놈은 5배의 AK가 될 건데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모든 항은 정수예요. 모든 항은 정수라서 AK도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겠죠? 야, 그러면은 A1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뭐다? 5의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5의 배수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다? 이 케이스는 바로 날려도 괜찮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이번엔 AK가 음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럼 A1 마이너스 AK 얘가 뭐다? 마이너스 4의 AK다. 이렇게 될 거고 자, A1은 마이너스 3 AK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근데 AK라고 하는 거는 정수니 A1은 또 뭐다? 3의 배수일 수밖에 없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A1이 3의 배수가 되는 건 뭐밖에 없다? 너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거고 자, 이때 A1이라고 하는 게 뭐다? 6이죠. 얘는 6. 따라서 AK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럼 AK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6일 때 A5가 누구였다? 마이너스 2였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 그림에서 미리 체크를 해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A1 더하기 K인데 A1은 몇이었다? 6이고 K는 5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인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사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때 사인 x 더하기 1을 그리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평행 이동은 이따가 생각을 하고 일단 사인 x를 먼저 그린 다음에 요 파이 칸 차이 났을 때 최대란 최소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인 x 그래프를 잠깐 그려봐요. 이렇게 사인 x.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인 x를 그려보면은 주기가 2파인 사인 그래프에서는 간격이 파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갔을 때 이 최대 1을 무조건 포함하고 이렇게 약간 이동하더라도 얘를 포함하고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는 너도 포함하고 너도 포함하고 이 점을 0이 넘어가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라 이렇게 보는 거니 너를 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파이만큼 차이가 나 있을 때는 요 최대값인 1 혹은 최소값인 마이너스 1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하나 포함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 포함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거 봅시다. 최대랑 최소를 봤는데 만약에 최대를 포함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절대값 m이 뭐가 된다? 이게 1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1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2가 되어버려서 절대값 최소값이 뭐다?
2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얘는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라서 접어 올려도 1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일 땐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누가 얘 최대가 1이 되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최소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 주자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가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은 요 놈 있죠? 2배의 절대값 m 얘가 뭐다? 1이다 푸는 거라 절대값 m이 2분의 1이 되고 싶어요. 되겠죠? 자, 이제 그래프를 다시 예쁘게 그린 다음에 답을 내볼 건데, 자,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0. 자, 이거 그냥 사인 x 그래프 잠깐 그려볼게요.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예요. 자, 그때 2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을 만들어줘야 돼서 2분의 1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제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파이만큼 딱 떨어져 있는 요때 값은 6분의 5파이가 되고 요때 첫 번째 케이스로서 얘가 최대가 2분의 1,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서 요 값을 만족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요쪽으로 말고 조금 이렇게 이동해서 요쪽으로 갈 수 있죠. 그럼 요렇게 이동돼 버리면은 여기로 넘어가고 얘가 6분의 파이만큼 똑같이 이동하니 너도 6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6분의 7파이가 돼요. 아, 그럼 6분의 7파이부터 여기까지도 뭐다? 최대가 2분의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다시 어떤 모양이 돼야 돼? 이 초록색 모양이 다시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 6분의 5파이랑 6분의 7파이라고 한 놈이 원점으로 이동시켜주면은 0부터 파이까지 최대랑 최소가 널 가지고 널 가지게 된다. 혹은 널 가지고 널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싶다? 원점으로 이동하고 싶고 얘가 원점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니 A라고 한 놈은 첫 번째 뭐다? 6분의 5파이가 될 거고 두 번째는 6분의 7파이가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주기가 2파이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파이만큼 계속해서 평행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럼 평행이동 해주면은 여기서 2파이 더해주면은 6분의 17파이가 될 거고 여기 2파이 더해주면은 6분의 19파이가 될 건데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얘가 3파이보다 작은 놈을 구하라고 줬어요. 3파이보다 작은 양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제끼고 요렇게 세 개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6분의 5파이 더하기 6분의 7파이 6분의 17파이 요렇게 세 개 더해주시면 6분의 29파이 요렇게 답이 우리가 원했던 놈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 지수함수가 평행이동했을 때랑 요 직선의 기울기의 관계를 파악하는 매우 전형적인 문제죠. 자, 그러면은 요 기울기 일자리가 주어져 있는 거 알고 있고 y는 2의 x승이랑 2의 x 빼기 1승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함수와의 관계를 파악을 해볼 겁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2의 x승이랑 2의 x 마이너스 1승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지수함수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얘로 갈 때 어떻게 간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 1만큼 이동할 건데 이놈이 누굴 따라 올라간다? 기울기 일자리를 따라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는 좀 어렵지 않은 게 요 점과 요 점이 있는데 얘가 얘로 갈 때 뭐다? 정확히 1만큼 가고 1만큼 그냥 요렇게 가게 되면 되죠.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 모르니까 미지수 잡아요. m,n이라고 잡아. 그럼 요 C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 자, 얘는 얘를 1만큼 이동하고 1만큼 이동한 점이죠.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1, 여기 길이가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 지금 요 그래프가 요 파란색 그래프가 평이동을 해서 요 곡선으로 가는 거니까 이 B라고 하는 점이 될 때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게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지금 몇이다? 루트 2. 뭐 그냥 K라고 할게요. 편의상. 괜찮죠? 그 다음에 얘도 루트 2라서 얘도 K예요. 그죠? 뭐 K를 구하는 건 아니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점 B라고 한 놈이 AD를 3대 1로 내분한다고 했어요. 이 점이
얘 선분을 3대 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 이게 1대 2대 1이 돼야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아, 2K가 돼야 되는구나 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요 점의 좌표가 요 점으로 좌표로 가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이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럼 결국에는 A라고 하는 점이 B라고 하는 점으로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가 m 플러스 3, m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요 점이랑 요 점은 둘 다 2의 x승이라고 하는 함수의 점이니까 이제 두 점을 대입해서 연립을 하면 끝나요. 자, 그러면은 m이라고 하는 놈을 어디에? x에 대입하시면은 n은 2의 m승이 될 거고 요 놈도 똑같이 대입을 해요. 그럼 n 더하기 3은 2의 m 더하기 3승이 될 거고 여기 n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서 연립을 해 줍시다. 자, 그러면은 2의 m승 플러스 3 8 곱하기 2의 m승 따라서 2의 m승은 넘어가니까 7분의 3 이렇게 돼요. 괜찮죠? 그러면은 m이라고 하는 놈은 로그 2의 7분의 3이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놈이 아니고 누구다? b의 x좌표니까 더하기 3까지 해줘야 되죠. 따라서 m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놈 누구다? 로그 2의 7분의 3에다가 3을 더해주시면은 로그 2의 7분의 24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문제인데, 자, 등비수열 문제가 나와 있고, 이때 가조건을 먼저 볼 텐데, AN은 A1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 나와 있어요. AN은 A1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조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걸 먼저 잠깐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 AN-1 있고 AN이 있으니까, 아, 얘를 나누고 싶어. 나눠주면은, R이라고 하는 놈이 A4 더하기 A5 빼기 1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1을 넘겨. R 플러스 1은 A4로 묶어줄게요. A4로 묶어주면은 1 더하기 R이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게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가 생길 텐데, 자, 첫 번째, R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고, A4라고 하는 게 1일 때가 있어요. 근데 R이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A1이 다음 항인 A2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1을 곱해지는 거라 이게 마이너스 A1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양수면 음수면 괜찮은데 A3가 되면은 다시 A1으로 바뀌어서 또 같아져 버려요. 이게 음수든 양수든 이때 같아지기 때문에 아, 뭐다? 이걸 지금 불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R은 뭐가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A4는 뭐다? 1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식 있죠, 요식을 넘어가 볼 텐데, 자, 나조건에서 왼쪽은 A1, A2, A3가 될 거고, 오른쪽은 A4 마이너스 A4가 아니죠? A1 마이너스 A2. 자, A1 마이너스 A2 분의 6이다.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 A로 다 묶어주면은 A 1 더하기 R, R의 제곱은 자, A로 묶어주면 A 1 마이너스 R 분의 6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겨줘요. 넘겨주면은 A 제곱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 1 마이너스 R은 뭐다? 6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A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세제곱은 6이다.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얘랑 우리가 연립을 해줄 건데 A4라고 하는 놈은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 R의 3승 있죠? R의 3승? R의 3승은 A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대체할 수 있어요. 그쵸? 얘를 어디에 넣어? 여기 넣어. 자, 그러면은 A제곱 1 마이너스 A분의 1 얘가 6이다 이제 풀 거라 전개를 하세요. 전개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A고 6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따라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 A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게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A가 3이라고 한다면은 R의 세제곱은
R의 세제곱은 3분의 1이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은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조건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AN이랑 A1을 비교할 건데 A1이 3이고 R의 세제곱이 3분의 1이면은 R도 어차피 양수인데 1보다 작은 양수예요. 그러니까 공비를 계속 곱하다 보면은 A1이 AN보다 절대로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 얘는 우리가 답에서 제껴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거고 A10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A4를 알고 있죠? A4. 따라서 A4에서 공비를 6번 곱할 거예요. 그지? 근데 공비를 6번 곱할 건데 A4는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걸 알고 R의 6승은 얘를 지금 제곱하면 되니 4분의 1이고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같이 또 풀어볼게요. 자, 21번은 이렇게 지수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서 얘를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이 함수, 오른쪽은 이 함수니까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Y축. 자, 그 다음에 요 지수함수는 Y는 A가 점근선이죠? 여기가 점근선 A. 자, 그리고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자, 여기가 X가 0인 지점이니 0을 집어넣어주면은 A-8이겠죠? A-8 이렇게 내려갑니다. A-8. 자, 이게 왼쪽의 그래프.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내가 그릴 건데 얘는 A-12가 점근선이죠. 얘보다 약간 밑에 있어요. 이렇게 A-12가 들어갈 거고 자, 0을 집어넣어주면은 몇이 줘야 되나 이거? 2의 6승이니까 F0가 64 마이너스 12 더하기 A니 얘는 A 더하기 50이다 해서 엄청 뭐 이렇게 위에 있겠죠. 여기에 A 더하기 52. 자, 요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한다? 감소하네 해줍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려질 건데 조건을 바라봤더니 fx 곱하기 fx 빼기 k는 0이 되게 하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고 싶다? 3개가 되고 싶어요. 괜찮죠? 3개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fx 곱하기 fx-k는 0이다를 우리가 풀 건데 자, 어떻게 푼다?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랑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바라볼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얘의 교점의 개수나 얘의 교점의 개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이제 내가 다시 바라볼 건데 x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 fx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1개밖에 없죠. 1개밖에 없으면은 이것도 1개고 너도 1개라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밑에 내려가도 안 되고 완전 내려가도 안 되네. 그러니까 뭐일 수밖에 없다?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2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그럼 교점의 개수가 얘가 2개라고 한다면은 너도 몇 개다? 2개가 되겠죠. 근데 2개랑 2개를 더하면 총 4개인데 서로 다른 게 3개래요. 그 말은 뭐다? K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하나의 교점은 겹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요 교점과 요 교점 2개가 얘의 근일 텐데 얘를 K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도 이 교점이 2개가 나오는데 그놈이 하나가 겹치려면은 얘랑 얘의 간격이 뭐여야 된다? K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얘의 X좌표도 구할 거고 얘의 X좌표도 구할 겁니다. 따라서 자, 얘 는빵을 풀어줘요. 잘 안 보이는데 자, X가 A는 2의 x 플러스 3승이고 x는 로그 2의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요 점의 좌표가 뭐다? 로그 2의 a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또 0이 되게 하는 x를 구해줄 거예요. 그럼 따라서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6승이 12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x라고 하는 놈 있죠? x 마이너스 x부터 구할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로그 2의 12 마이너스 a가 되고 x는 6 마이너스 로그 2의 12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 점에서 표가 뭐다? 6 마이너스 로그 2의 12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자, 그때 뭐다? 너랑 너의 차이가 몇이다? k가 되고 싶어요. 아, 그러면은 6 마이너스 로그 2의 12 마이너스 a에다가 누굴 뺀 거? 얘를 뺀 거. 로그 2의 a에다가 빼기 3이거든요. 그럼 빼기니까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가 뭐가 되고 싶다? k가 되고 싶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 계산해 줄 건데 9 마이너스 로그 2의 a 곱하기 12 마이너스 a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싶다? k가 되고 싶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볼 건데 자, 우리가 하나를 더 따져야 돼. 뭘 더 따져야 되냐?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고 싶으면은 x축이라고 하는 놈이 너랑 너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놈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a랑 a-8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놈은 누구다? 8보다 작고 0보다 큰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다? 정수라고 줬어요. a가. 괜찮죠? 여기. 따라서 a라고 하는 놈은 1부터 7까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것까지 만족한 놈을 갈 겁니다. 근데 그때 k가 어떻다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양수라고 줬어요. 이렇게. 아, 따라서 얘가 4보다 작거나 같은 뭐다? 양수다. 요것만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로그 2의 a 12-a라고 하는 놈이 어떻다? 5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a 12-a 32보다 크거나 같고 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2가 0이 아니 a는 4랑 8 사이가 됩니다. 괜찮죠? 자, 이때 이제 뭐다? 1부터 7까지의 수랑 4부터 8까지의 정수 중에서 겹치는 a는 4, 5, 6, 7 이렇게 4개가 될 거고 얘 4개를 더해주면은 22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네, 26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26번을 볼 건데, 자, 요 fx가 a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2라고 하는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때 첫 번째 a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2에서 뾰족한 요런 그래프가 될 거고 a가 양수라고 한다면은 2에서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때 요 식을 우리가 바라볼 텐데 요 놈 있죠, 요 놈. 얘는 우리가 K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얘는 K에서의 좌미분계수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때 우미랑 좌미를 뺐을 때 뭐가 되고 싶다? 6이 되고 싶어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K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똑같으니까 무조건 빼면 0이에요. 그러니까 이 K라고 하는 지점에서 뭐일 수밖에 없다? 미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K라고 하는 점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일 테니 2라고 하는 게 뭐일 수밖에 없다? K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K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미분계수에다가 좌미분계수를 뺄 건데 자, 요 그래프에서는 우미분계수가 음수고 좌미분계수가 양수니까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은 음수죠. 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요 위의 식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이때 우미분계수가 몇이나? a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따라서 a에서 마이너스 a를 뺀 값이 6이니 a는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면은 fx는 3 절대값 x-2가 될 거고 f a 더하기 k를 구하는 건데 a가 3이고 k가 2니까 f5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따라서 3 곱하기 3은 9다 해서 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27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27번을 보시면은 요 AB의 길이가 6이라고 주어진 삼각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여기 뭐 A, 여기 B, 여기 C라고 잡고 그때 AB 길이가 몇이다? 6 이렇게 주어진 상태예요. 자, 그때 여기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를 우리가 보통 B라고 쓰고 얘를 우리가 A라고 쓰니까 이렇게 잠깐 쓸게요. 자, 그때
요 주어진 조건을 먼저 보면은 자, 2배에 sin A는 2R분의 A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sin B는 2R분의 B라고 쓸 수 있으니 2A는 뭐다? B다 라고 하면서 A랑 B를 하나의 문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2A라고 쓸게요. 되겠죠? 자, 그때 코사인 C가 5분의 4래요. 그러면은 요 놈의 값이 C인데 코사인 C가 5분의 4일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면은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법칙을 써줘요. 이제 코사인 법칙. 자, 따라서 마주보고 있는 요 변 36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4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배에 2A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자, 는 해주면은 이거 뭐 5A제곱 빼기 계산할까 이거? 5분의 16 A제곱 이 될 거고 얘는 5분의 9A제곱이 되겠네. 그쵸? 이렇게. 자, 따라서 A제곱은 여기서 A제곱은 36 곱하기 9분의 5다. 2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답을 마무리 지어 볼 건데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놈 각도 그대로 가져갑시다. 자,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2A 곱하기 A 곱하기 sin C죠. 자, 따라서 이거 사라지고 A제곱 곱하기 코사인 C가 5분의 4니까 sin C는 5분의 3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따라서 A제곱은 20인 거 구해놨어요. 20 곱하기 5분의 3.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0이다 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됩니다. 28번 문제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보면은 0과 2 사이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는지가 궁금한 건데 1에서만 지금 불연속인 그래프래요. 근데 극한값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뭐 1이 뭐 이런 데 있어. 자, 이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만 빵 pu고 이렇게 가고 함수값이 다른 데 위치한 이렇게 생겨 먹은 fx겠네 라고 우리가 상상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아는 상태에서 나 조건을 바라볼 건데 자, 나 조건에서 fx는 절대로 2가 되면 안 된대요. 알겠죠? 그 다음에 f0과 f2를 더했을 때 4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생각을 해볼 텐데 x가 0이고 x가 2예요. 자, 이때 y는 2라고 하는 이 값이 우리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f0이라고 하는 함수값과 f2의 함수값이 만약에 둘 다 2보다 커. 그럼 둘 다 2보다 커지게 되면 합이 4보다 커져 버리죠. 그러니까 둘 다 위에 있는 경우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 다 만약에 2보다 밑에 있어. 그럼 얘가 2보다 밑에 있고 얘가 2보다 밑에 있으면은 합은 또 4보다 작아지겠죠. 그냥 그런 건 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랑 너 둘 중 하나는 위에 있고 한 놈은 밑에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요 값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잠깐 가정을 해볼게요. 알았죠? 이렇게 잠깐 생겨 먹었다고 가정을 했는데 자, 여기가 함수값이 색칠이고 여기가 함수값이 색칠인 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fx는 2가 아니라고 줬죠. 그럼 이 점을 우리가 절대로 지나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족관에서 1에서 불연속이라고 줬으니 이 점이 1이 되면서 여기가 함수값이 위치하는 놈이 되는 거고 함수값은 뭐 다른데 이렇게 위치해주면은 나 조건도 만족하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함수값은 사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지 몰라요. 중요하지 않고 요 놈만 이제 바라보게 될 건데 자, 가조건을 다시 보면은 fx에서의 1에서의 이 극한값이랑 f2의 함수값이랑 비교했을 때 너의 3배가 너래요. 근데 f2가 지금 뭐다? 얘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 극한값 자체도 뭐다? 2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f2라고 하는 거는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그치? 그럼 f2가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얘가 2고 얘가 3분의 2인 그래프는 이 모양이 아니죠. 알겠죠? 물론 이거 값으로 바로 구해도 괜찮은데 그래프 상황 한번 봐봤어요. 따라서 그래프까지 우리가 상황을 마무리 지어주면은 자, x가 0인 게 왼쪽
2인 게 오른쪽에 있고 y는 2라고 하는 요 놈이 기준이 될 거면서 f2가 몇이라고? 3분의 2고 1일 때 x가 1일 때는 여기 2를 지나가게 하는 이렇게 생긴 뭐다? 그래프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지어 볼게요. F0이랑 F2를 더한 게 3대 F2가 지금 몇이다? 3분의 2인 거 알고 있죠? 따라서 얘는 3분의 2. 그럼 F0은 3분의 10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F2분의 F10은 얘분의 얘니까 뭐가 되겠다? 5가 되겠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9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29번은 이제 전형적인 수열을 추론하는 문제인데 자, 하나씩 같이 봅시다. 자, 일단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놈의 식이 an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 통분을 미리 해주면은 1 마이너스 an이다 이렇게. 자, 이때 an은 양수일 때. 자, 밑에는 마이너스 an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제? an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괜찮죠? 자, 그때 A1이 지금 6보다 크다고 줬어요. 자, 근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조건이 이거 말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역추적을 하기도 좀 그렇고 중간에 미지수를 두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A1을 미지수로 잡고 여기에서부터 순방향으로 추적을 해줍시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A1부터 하나씩 써볼 건데 A1을 쌤이 편의상 그냥 K라고 잠깐 쓰고 시작을 할게요. 자, 얘가 그러면은 6보다 크다는 얘기는 K가 6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A2는 자, 이제 얘를 어디에? 양수니까 여기에 집어넣겠죠. 그럼 따라서 K분의 1 마이너스 K가 되고 자, A3는 K가 지금 6보다 크잖아, 그쵸? 그러면은 1 마이너스 K는 음수가 될 거니까 이거는 음수예요. 음수가 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K분의 K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4까지 이제 구해주게 될 건데 얘는 양수가 되니 여기 위로 다시 올라가요. 그렇죠? 따라서 A4는 K분의 K-1 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K-1이 될 거고 이때에는 K가 없어진 상태에서 K-1 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A5까지 그냥 구해봐요. 그러면은 K-1이라고 하는 거는 K가 6보다 크니까 얘는 여전히 양수예요. 양수니까 다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A5는 K-1분의 1 분의 1 마이너스 K-1분의 1이 될 거고 자, K-1이 없어진 상태에서 빼주면은 K-2다 이렇게 들어가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눈에 보이냐면은 A1이 K일 때 A5가 K-2네 이게 4칸 갈 때마다 얼만큼? 2씩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4칸 갈 때마다 2씩 줄어드는데 근데 이렇게 풀 때는 이게 지금 양수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는 4칸 갈 때마다 2씩 줄여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4칸을 가요. A9를 구해. 그러면 2를 또 뺄 거니까 K 빼기 4가 되겠죠. 이제 얘가 다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는 6보다 크고 2 빼봤자 4보다 크고 또 2 빼봤자 2보다 크니까 아직 양수야. 그러니까 A13까지 갈 때도 그냥 2를 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K-6은 0보다 크다까지 일단은 괜찮아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나조건으로 가보면은 이때 A1, A5, 9, 13 이 4개를 더했을 때 13이라고 줬는데 그 4개의 항이 누구다? 너랑 너죠. 그래서 이거 다 구해놨으니까 저기다 집어넣어서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K 더하기 K-2, K-4, K-6이고 얘는 4K 마이너스 12가 몇이다? 1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K라고 하는 거는 4분의 25다. 라고 써주시고 자, 얘가 지금 4분의 25예요. 그러면은 A13이라고 하는 K 빼기 6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랑 누구다? A14랑 A15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 두 놈만 구해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그럼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여전히 양수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자, 따라서 A의 14는 4분의 1 저기 들어가요. 그럼 4분의 1분의 4분의 3 따라서 얘는 몇이다? 3 이렇게 돼. 자, 이거 아직 여전히 양수죠. 여전히 양수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주면은 A15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두 개를 더하고 12를 곱하는 거죠. 따라서 12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그럼 3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36 마이너스 8 따라서 28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0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죠. 같이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A랑 B랑 C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A랑 B랑 C는 양수.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fx 식이 일단 나와 있거든요. 자, fx는 첫 번째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4 제외하고 0보다 작을 때는 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이때 요 근은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자, a라고 하는 놈이 4라고 하는 놈이랑 같을 때가 있고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기준으로 케이스를 하나 나눠줘야겠네가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럼 따라서 a가 4보다 작을 때랑 a가 4일 때랑 a가 4보다 클 때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첫 번째 A가 4보다 작을 때부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고 밑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A가 4보다 작아요. 자, A가 4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Y축이 위치하고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A를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0 집어넣으면 16A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4일 때는 함수값이 따로 B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네 정도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B, 괜찮죠? 자,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볼 건데 오른쪽 잠깐 그리지 말고 왼쪽을 먼저 보면은, 자, 얘를 쭉 읽어봤을 때 K라고 하는 건 일단 4보다 크다라고 줬어요. 그리고 GT라고 하는 놈 있죠, GT. GT라고 하는 놈은 T에서부터 T 플러스 K까지, T에서부터 T 플러스 K까지의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근데 이때 K가 지금 4보다 크다고 줬으니까 너는 일단 4칸보다는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평균 변화율 식이라 FT랑 곱한 놈을 H라고 할 건데 이 H가 어떻다? 항상 연속이래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자, T랑 T 플러스 K가 이렇게 엄청 왼쪽에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K면은 요렇게 평균 변화율이 요렇게 이어지게 되고 T가 오른쪽 가더라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돼요. 괜찮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오다가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요거 직전까지는 평균 변화율이 이건데 얘가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갑자기 평균 변화율이 이걸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괜찮죠? 이걸 다시 넘어가면은 다시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 그대로 가게 될 건데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일 때만 이 G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 식이 갑자기 바뀌게 돼요.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GT라고 하는 요 함수는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일 때니까 T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일 때 결국에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야,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4 빼기 K일 때 불연속인데 이때 FT라고 하는 놈이랑 요 놈이랑 곱해서 뭐가 되고 싶다? 연속이 되고 싶어요. 괜찮죠? 근데 이 GT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이 얘일 때나 얘 좌우극한일 때는 기울기가 0이 아니라서 얘 극한값은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개 곱했을 때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t라고 하는 놈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근데 이게 0이 되려면은 t가 지금 마이너스 4 빼기 k니까 f 마이너스 4 빼기 k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f 마이너스 4 빼기 k가 0이 되게 한 놈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k가 지금 4보다 크다고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어떤 함수 값이 0일 때가 존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함수 값이 0일 때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결국에 뭐일 수밖에 없다? 안 된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는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같은 방법으로 4일 때 있죠. 4일 때 A가 4일 때가 있는데 A가 4일 때가 되어버리면은 요렇게 지금 생기거든요. 이 두 번째인데 요렇게만 그릴게요. 자, 이게 A가 4일 때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함수값이 B라고 하는 게 존재할 거니까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똑같이 따라가다가 갑자기 P 플러스 K가 마사가 되는 순간 이렇게 튀어버리고 다시 함수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일 때 불연속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T가 마이너스 K 빼기 4일 때 GT라고 하는 놈은 불연속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F-K 빼기 4가 0이 되어야 하는데 요 그래프에서는 그게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 두 경우 다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A가 4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려서 마지막까지 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4보다 클 때 마지막 자, 이제 그래프를 다시 천천히 그려보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A죠. 여기가 마이너스 4야.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여기가 16A. 그리고 마이너스 4일 때 얘 함수 값은 뭐다? 뭐 B다? 이렇게 되죠. B.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1번이랑 2번에서 했던 것처럼 당연히 여기에서 불연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 마이너스 4가 언제? P 플러스 K였을 때가 문제였으니 P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K 빼기 4일 때가 GT가 불연속이죠. 그럼 이게 GT가 불연속이니까 F라고 한 놈이 마이너스 K 빼기 4가 0이어야 돼요. 근데 요 그래프를 바라봤더니 마이너스 K 빼기 4가 0이 되게 하는 요 좌표가 여기에 있네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마이너스 K 빼기 4는 마이너스 A니 K 플러스 4는 누구다? A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괜찮죠? 자, 이제 요 놈은 우리가 이제 연속으로 만들어 줬어요.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갈 건데 오른쪽 그래프는 요 2차 함수를 그리겠죠?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c 더하기 9 이렇게 됩니다. 자, 0 집어넣으면은 c예요. 그냥 c 양수니까 위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c 플러스 9 뭐 이렇게 될 거야. 3일 때 c 플러스 9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눈에 보여요. 언제? 0일 때. 누가 0일 때? t 플러스 k가 0이 될 때가 또다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t 플러스 k가 여기로 오면은 t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있어요. 왜? k가 4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t라고 하는 놈은 어쨌든 이런 데 있을 텐데 얘랑 여기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t 플러스 k가 0이 되는 순간 이렇게 튀어버리죠. 그러니까 0에서 뭐가 발생한다? 불연속이 발생해버려요. 그러니까 GT라고 한 놈이 얘 T 플러스 K가 0일 때 T가 마이너스 K일 때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됩니다. 괜찮죠? 그럼 GT가 얘가 마이너스 K일 때 불연속이 되는데 그럼 또 얘 불연속점을 우리가 연속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F 마이너스 K가 0이 되어줘야 할 텐데 이때 요 fx 왼쪽의 입장에서 함수값이 0인 지점은 얘밖에 없어요. 얘는 빵꾸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차피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죠. k가 4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를 지금 0으로 만들어 주는데 먼저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이 f-k가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k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점에서 불연속이 발생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아, 그러니 요 놈을 불연속으로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자? 연속으로 만들어 주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괜찮죠? 아,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면은 요 점이 0 집어넣었을 때 이게 C였잖아요. 그때 16A가 C랑 같게 되고 T 플러스 K가 0일 때는 여전히 연속으로 가게 됩니다. 괜찮죠? 이제 얘를 연속으로 다시 가는 건 괜찮아요. 다 같이 가다가 언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렇게 또 갔어요. 가다가 요 왼손이 T잖아요. 그렇죠? T가 누가 됐을 때? 마사가 됐을 때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T가 얘가 이렇게 막 갔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T가 마사가 되는 순간 이렇게 가버려. 이해되겠죠? 아,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T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GT라고 하는 놈은 뭐다? 불연속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괜찮죠? 그럼 얘가 지금 불연속이니까 얘를 우리가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얘를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돼서 GT라고 하는 놈이랑 FT라고 하는 놈을 곱했을 때 얘가 연속이 돼야 되는데 자, 잠깐 생각해봐요. 얘 지금 T가 마이너스 4일 때 있죠. T가 마이너스 4일 때 얘의 좌우 극한을 잠깐 볼 건데 얘 좌우 칸이 기울기가 0이 일단 아니에요. 0이 아닐 때가 훨씬 많겠죠. 자, 그래서 얘 T가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우극한과 자극한과 함수값을 잠깐 바라보면은 요 놈과 요 놈은 0이 일단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괜찮죠? 근데 FT죠, FT. FT라고 한 놈의 우극한과 자극한은 둘 다 0이에요. 아, 이건 0이야. 물론 이거 0일 수도 있어요. 이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두 개 곱하면은 0이죠. 자, 근데 FT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때 함수값은 누구죠? B죠. 얘는 B예요. 이게 지금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일 때 GT, 이 G-4라고 하는 놈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0으로 나와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야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0이 만들어지면서 연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T가 마이너스 4일 때, T가 마이너스 4일 때 어디 갔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T가 마이너스 4고 T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 플러스 K일 때 얘의 평균 변화율 이게 지금 몇이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하겠구나를 우리가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놈이죠, 요 놈.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케이스가 또 있는데 그러면은 얘에서 이렇게 쭉 그어주면은 만나는 교점이 오른쪽에서 얘밖에 없어요. 알겠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 플러스 K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K일 때나 마이너스 4일 때 평균 변화율이 0이려면은 얘를 오른쪽으로 쭉 그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K는 무조건 양수로서 얘보다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4 플러스 K일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또 뭐가 문제냐? FK가 B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FK가 B란 얘기는 K는 일단 4보다 큰 양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K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B가 되게 하는 놈은 얘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K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4 플러스 K랑 K는 절대로 뭐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렇게 생긴 그래프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죠. 이게 일단 연속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뭐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B라고 한 놈을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K랑 평균 변화율은 0이 되고 K일 때 함수값도 얘랑 같으니 얘와의 기울기도 0이 되게 하는 그래프를 다시 예쁘게 그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있고 왼쪽 있죠? 왼쪽은 이렇게 자, 여기가 마사, 여기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빵꾸가 들어갈 거고 B를 우리가 색칠할 거예요. B를 색칠할 건데 오른쪽을 먼저 그려주면은 자, 0일 때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축이 3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함수 값이 이렇게 위로 B가 올라가고 이때 B랑 평균 변화율이 0이 되게 하는 그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때 한 놈이 마이너스 4 더하기 K이고 한 놈이 K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될 거고 얘가 K가 될 수밖에 없게 돼요. 따라서 이건 이차 함수니까 요 놈과 요 놈은 3에 대해서 대칭이니 두 개를 더해주면은 2K 빼기 4가 누구다? 6이다. 따라서 K는 5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 그럼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어주면은 K가 5니까 여기 이제 5를 넣어줘요. 따라서 A는 9가 되겠죠. A는 9. 그러니까 요 놈의 좌표는 사실상 뭐다?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이 있고 요 놈이 16A였고 얘가 지금 C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얘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거 이제 마지막 다 볼까요? 자, FK가 B라고 줬는데 얘가 지금 5인 걸 구해놨죠?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식은 fx가 누구다?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c 플러스 9가 되고 얘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주면은 5를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 그죠? 더하기 c 플러스 9가 되니까 이게 c 플러스 5가 돼요. 근데 이 f5는 이놈의 함수값인데 이 함수값이 누구랑 똑같다? b랑 똑같죠. 아, 따라서 이건 누가 된다? b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fc-a-b예요. 그러면은 fc-a-b인데 이때 요 b를 넘겨주면은 c-b가 마이너스 5인 거 아니까 f 얘는 마이너스 5 a는 누구였다? 9였죠. 9. 따라서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값은 f-14입니다. 근데 f-14인데 마이너스 14는 여기 왼쪽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왼쪽 그래프의 이차 함수는 x 플러스 9 곱하기 x 플러스 4가 되니까 요 식에다가 누굴 대입해주자? 마이너스 14를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얘가 마이너스 5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10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50이다 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이렇게 고2 모의고사 10월 해석 강의를 다 마쳤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